네, 오늘은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건데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 요 그래프를 배워요. 여기서 특히 a가 1인 경우 y는 x제곱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요걸 통해서 y는 ax제곱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공부하게 돼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죠? y는 ax 정비를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 1차 함수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생기는 요 1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 y는 ax라는 정비례 요 1차 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에서 요게 y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생기는 요 1차 함수를 배웠단 말이죠.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y는 x제곱, 그래서 y는 ax제곱 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평행 이동하면 어떤 그래프가 생겨나는지 그 생겨나는 그래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1차 함수 할 때도 요게 제일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요 1차 함수 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요걸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라 그랬죠. 기울기. 그래서 요 기울기가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었죠. 그게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 그래서 요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알면 평행한 요 직선도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차 함수도 요 기본형, 제일 기본형 요 그래프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자, 1차 함수 할 때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 y는 x 먼저 했어요. 얘도. 그래서 y는 x 하면 우리가 대응표를 만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정비를 할 때. x가 0이면 y도 0이다. 그래서 0,0. x가 1이면 y도 1이다. 그래서 1,1. x가 2면 y도 2다. 그래서 2,2.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해서 직선을 그렸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제곱도 똑같이 x가 0이면 y도 0이다. x가 1이면 y도 1이다. x가 2면 y가 4다. 3이면 99, 그죠? 마이너스 1이면 1이다. 제곱하니까, 그죠?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면 제곱해서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걸 연결해보면, 예쁘게 연결해보면, 요렇게 생기는데, 얘를 포물선이라고 하자. 이름을 붙여줬어요. 좌우가 똑같죠. 두 칸. 한 칸.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 축이라고 얘기해요.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죠? 거울 보면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똑같죠. 그래서 반으로 딱 접으면 딱 접히는 거야. 요런 걸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y축을 축이라고 하자. 대칭 축인데 줄여서 그냥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 요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어떻게 된다? 원점을 지난다. x가 0이면 y가 항상 0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기면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고 이렇게 생기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걸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y축의 대칭이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딱 포개진다. 알겠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포개지는 거죠. 이게 대칭축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그냥 축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죠? 이게 축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0보다 작을 때 x가 0이죠. 이게 x가 0이에요. y축이. 그래서 x가 0보다 여기 0이잖아. 0보다 작으면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y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y는 이게 큰 값이죠. 위에 있는 값이.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y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가 0보다 크면 y 값이 점점 커지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y 값이 점점 커지는 거. 요거 우리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 증가가 가끔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감소 증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감소하는 거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알겠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우하향의 곡선이나 직선이 되는 거고요. 증가하는 거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알겠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다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얘기할 때, 증가감소 얘기할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요. x의 값이 감소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다. 그러니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가면 감소한다. 오른쪽이 올라가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도 y는 ax 플러스 b가 있으면, 이죠? 여기서 요 a가 기울기였죠. 기울기였어.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이 올라가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즉 a가 음수면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직선도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건 증가하는 거고,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감소하는 거고, 그렇게 했었고요. 곡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주의해서 짚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죠? 왜? y가 x제곱이죠. 그래서 이 y 값이 제곱해서 음수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한 값을 y 값으로 가지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0일 때가 가장 작고, 알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프 특징을 그림과 같이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아래로 볼록하다. y축의 대칭이다. 이 y는 x제곱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요게 요렇게 되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부호만 바뀌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원점 지나고, 얘는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도 y축의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축이라고 그러죠. 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축은 y축이다. 알겠죠? 그래서 축은 y축이다. 요 축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y축 우리가 식으로 쓰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x는 0 이렇게 쓴다. 요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쓰라 그러면 y축이라고 쓰면 안 돼요. x는 0 이렇게 식으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두 개를 정리를 해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일 기본이 되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볼까요? 자, y는 x제곱 그래프하고 x축의 대칭인 그래프
뭐다? 방금 했죠. x축으로 접으면 얘가 뭐가 된다?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된다. 이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난다. 그죠? 지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지나는 점. 그래프 위의 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대입하면 성립한다. 방정식으로 치면 뭐랑 같다? 해랑 같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은 대입해준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4,K라는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Y좌표 K, X좌표 4,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6이다. 간단하죠. 뭐 풀이 과정을 굳이 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하면 걔가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항상 헷갈리지 마시고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x에다가 y에다가 대입해주면 성립한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방정식에서 해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죠. 그래프를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다.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포물선. 이게 이제 이차함수 이름을 붙여줬죠. 포물선이라 그래요. 포물선. 이차함수 아주 중요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함수를 엄청 많이 배우는데 그 함수들의 최대 최소할 때마다 요 포물선 이차함수가 활용이 되니까 모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차함수는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즉 이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축 대칭축이라고 그랬죠? 대칭이 만들어주는 축. 요 축하고 만나는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죠? 이름이에요.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인데 a가 양수면 아까 y는 x제곱. a가 1인 경우 했죠. 여기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음수 아까 마이너스 1인 경우 했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이름이에요.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프를 또 여러 개 그려보면 교과서에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알겠죠? y는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은 x축의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좀 아까 y는 x제곱하고 x축의 대칭인 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죠? 부호만 바꿔서 여기 부호 1이 있는 거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바꿔 써주면 x축의 대칭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포물선이라고 하고 선대칭 도형이다. 알겠죠? 선대칭 도형은 완전히 포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딱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거, 겹쳐지는 거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얘를 대칭축, 간단하게 줄여서 축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축하고 꼭지점 만나는 점,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ax제곱 그리고 x제곱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중요해요. 정리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y는 ax제곱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고 음수면 위로 블록하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y는 마이너스 ax제곱하고 y는 ax제곱. 이 두 그래프는 x축의 대칭이다. 알겠죠?
정말 중요해요. 그대로 외워두세요.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거예요. 양수면 여기 1이 있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2분의 1보다 2가 더 크죠.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알겠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음수는 절대값이 큰 거죠? 절대값이 큰 거예요. 실제로 크기로 따지면 마이너스 2보단 마이너스 1이 크고 마이너스 1보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요. 다 아시죠? 그리고 대소관계 부등호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 때 폭이 좁아진다는 거지 음수일 때는 작을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1차 함수할 때 y는 ax도 어떻게 됐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됐어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1차 함수도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어진 정도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고추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함수의 요 기울기랑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그거를 잘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 푸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죠. 외우면 돼요. 그죠? 외우세요. 알겠죠? 위로 블록한 거보다 그쵸? A가 음수인 거 나 다 봐. 그죠? 위로 블록한 거죠. 그러면 가라마는 아래로 블록한 거죠. A가 양수인 거. 그래서 위로 블록한 거는 A가 음수인 거. 알겠죠? A가 음수인 거. 그래서 나 다 봐.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폭이 가장 넓은 거 뭐다? A의 절대값이 작은 거. 맞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값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만 비교해요. 자, A의 절대값. 얘 얼마다? 5군요. 3분의 2, 5. 2, 4분의 3, 3분의 4. 일단 5나 2나 이죠? 더 크죠? 분수 비교해 볼까요? 이제 3분의 4, 1이 넘어가죠? 3분의 3이 1이니까 1보다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것만 비교하면 되겠군요. 3분의 2하고 4분의 3하고 어디 더 작죠? 그렇죠? 이거 12분의 4 곱해서 4 곱하면 8이고 얘는 12분의 3 곱하면 9니까 12분의 8이 더 작겠죠? 그래서 나가 우리가 찾는 가장 폭이 넓은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X축의 대칭인 건 뭐다? 그쵸? A의 부호가 바뀐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인 거는 A의 부호가 다 바뀐 거. 알겠죠? 그래서 가하고 요거하고 다하고 마이너스 5하고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5 그래서 A의 부호만 바뀐 거. 요게 X축의 대칭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폭이 가장 좁은 것부터 폭이 좁은 거는 조금 아까 했죠.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큰 거부터 찾아주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절대값 큰 거 얘는 A가 마이너스 4 절대값 하면 4 제일 크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1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보다는 1이 더 크겠죠. 디귿이 더 크고요. 2분의 1하고 3분의 1은 2분의 1이 더 크죠. 이거 6분의 3이고 얘는 6분의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이 더 크고 그래서 폭이 크려면 이제 폭이 좁으려면 좁은 거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요 AX 제곱에서 A가 중요한 거다.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프 폭이 좁은지 넓은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A가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A가 같은 그래프들은 다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가 그래프 모양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외울 것도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래프 폭이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진다는 거 하고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X축의 대칭 그래프 요것만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하면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되죠. Y는 3X제곱. 또 나왔죠?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9A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9A 넣고요. 그죠? X좌표는 A니까 A 넣고요. 그래서 3A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9A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9A는 0 이렇게 되겠죠. 이항한 부호 바뀌는 거 다 아시죠? 인수분해 하는 거죠. 2차 방정식 푸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0, 이거는 0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이죠. 그래서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단 이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0이 아니니까 0은 제외하고 마이너스 3이 답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은 거 또 나오죠. X축의 대칭인 거 뭐다? 부호만 바꿔서 써준 거 알겠죠? 4 마이너스 4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4는 없군요. 그래서 요 4하고 대칭인 거 찾으려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없죠. 2x제곱 2 마이너스 2는 있나요? 마이너스 2도 없군요. 얘도 짝이 없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군요. 그래서 다하고 마하고 그죠? 그래서 다하고 마하고 대칭이다. 그래서 다하고 마하고 서로 X축의 대칭이다. 그리고는 없죠? 얘는 3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알겠죠? 부호만 다른 거. 그리고 폭이 가장 좁은 거 뭐죠? A의 절대값이 큰 거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큰 거 찾아주면 돼요. 어느 게 제일 크죠? 3분의 1, 2분의 1, 2, 2분의 1, 3 4가 제일 크겠군요. 그죠? 그래서 가가 답이다.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이거는 그냥 붙는 말이에요. 이거는 감소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y가 감소하는 거 찾아주는 거다. y 감소하는 거 아까 했죠? 오른쪽이 내려가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가는 거 오른쪽이 아래로 아래 하자 알죠? 상하 이런 거 우하향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가는 그래프 찾는 거예요. 양수일 때 오른쪽이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볼록하면 양수일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위로 볼록해야지 오른쪽이 내려가는 거죠.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클 때 감소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 위로 볼록한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거 찾아주면 된다. 위로 볼록한 건 뭐다? A가 음수인 거죠. 음수. 밑에 세 개가 음수군요. 그냥 그래서 라, 마, 바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세 개가 우리 찾는 답이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자, 똑같은 문제 계속 교과서에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랑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서 지겨울 수도 있지만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꼭 좀 보고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위로 볼록한 거 뭐다? A가 음수인 거. 알겠죠? A가 음수인 거. 그래서 찾을 수 있죠? A가 음수인 거니까 요거. 그죠? 요거. 그죠? 디귿, 리을, 비읍. 위로 볼록한 거. A가 음수인 거. 알겠죠? X축의 대칭인 거.
x축의 대칭인 거는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죠. 짝이죠, 짝.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라고 그러진 않지만 2차원 계수가 부호만 바뀐 거를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2차원 계수가 부호만 바뀐 거 5분의 1 여기 있군요.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쌍이다. 이죠? 또 있나요? 아, 또 있군요.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쌍이다. 이죠? 이 플러스 2분의 3은 없죠? 마이너스 5도 없고요. 그래서 기역하고 비읍하고 쌍이고, 그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하고 쌍이다. x축의 대칭인 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폭이 가장 좁은 거. 폭이 좁으려면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큰 거, 그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a 절대값 5분의 1, 5, 2, 2분의 3, 5분의 1, 2. 어느 게 제일 크죠? 그렇죠. 5가 제일 크겠군요. 이죠? 요게 5가 제일 크다. 5보다 더 큰 값은 없죠, 지금. 그래서 5가 제일 크다. 그래서 폭이 가장 큰 거, 가장 좁은 거는 절대값이 가장 큰 거다. 얘는 양수, 음수는 관계없는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이제, 요번엔 특별한 그래프가 그냥 나왔군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x제곱이다. 그죠? 축은 뭐다? 축은 뭐다? 그렇죠. 축은 y축을 축으로 하죠. 2차 함수 x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는 배우지 않아요. x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이과를 가면 혹시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축을 축으로 하는 건 없어요. 중학교 책에서는. 그래서 y축을 축으로 한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얘가 맞는 거군요. 그죠? 그래서 y는 ax제곱은 모든 포물선이 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여기선 a가 음수니까 음수면 위로 블록한 거죠. 위로 블록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한 거는 a가 양수인 거. 알겠죠? 이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폭이 좁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절대값이 커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다. 커야 되는데 2분의 7이면 절대값만 보는 거죠. 마이너스 5 하면 2분의 10이죠. 2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7보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폭이 더 좁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알겠죠? 그래서 모두 고르라는데 하나밖에 없군요.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된다. 알겠죠? 자, 볼까요? 이제 폭이 좁다, 넓다, 뭐 그거 따지는 거죠. 얘도.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은데 요 빨간 그래프가, 그죠? 빨간 그래프가 이 빨간 그래프 있죠? 이 빨간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ax제곱인데 이 빨간 그래프가 3x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하고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a도 그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런 거예요. 뭐 따질 것도 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알겠죠? 음수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으로 치면 요 3 2분의 1 3이 더 큰 거죠. 절대값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음수라서 절대값이 큰 수가 제일 작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의외로 잘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똑같은 문제지만 좀 다시 푸세요. x축의 대칭인 그래프 뭐다? 그쵸? 부호만 바꿔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y가 k니까 y에다 k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의 기본은 항상 괄호치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하는데 대입할 때는 괄호치고 대입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4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y는 ax제곱 얘가 어느 점을 지나죠? 좀 아까는 말로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그림으로 나온 거죠. 그림. 뭐부터 읽어요? x좌표부터 3, y좌표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있어요.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9a가 되겠죠. 그래서 9a는 y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고 그래서 a는 9로 나눠서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식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y는 마이너스 9분의 4x 제곱이 됐는데 얘가 또 어디를 지난다? 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얘도.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8 x에다가 m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항하면 9분의 4m 제곱이 이항하면 8 부호가 다 바뀐 거죠. 그냥 플러스 이게 고쳐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 제곱은 8 곱하기 4분의 9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4분의 9를 곱하면 약분해서 m제곱 되는 거죠. 한쪽만 곱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4분의 9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2, 9, 18.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루트 18이면 9 곱하기 2니까 이죠. 3 루트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똑같은 거죠. 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이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4죠. 그래서 4a는 y에다 1 집어넣으면 1. 그래서 a가 4분의 1이다. 그리고 x축의 대칭이다. 이죠? x축의 대칭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호만 바뀐 거죠. 그래서 b는 뭐다? 마이너스 a랑 같은 거다. 이죠? a가 4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죠? 몇 가지 안 배웠습니다.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지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와 있군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왜 두 개가 나와 있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렇죠. 처음에 지나는 점은 대입해서 a 구하라고 나온 점이고 두 번째 거는 대입해서 b 구하라고 나온 점이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니까 4a는 y에다 2 대입하고 2다. 그래서 a는 4분의 2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대입하는데 이제 a를 구했으니까 y는 2분의 1 x제곱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4 대입하고 4 대입하면 16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은 y b다. 이죠. 약분은 8이니까 b는 8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죠. 얘도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으면 된다. 요 사이에 있는 값 찾으라는 거죠. 그냥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는 거 뭐가 있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고요. 그죠? 얘는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더 크고 4분의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뭐 크다 작다는 뭐 그죠?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림도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거고 A도 그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잘 기억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Y축을 축으로 하고 꼭지점은 원점이고 뭐다? 요 두 개만 보면 y는 a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로 블록하자. 아래로 블록하니까 a가 양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x제곱보다 폭이 넓으니까 절대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2분의 1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죠? 작을수록 폭이 넓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5분의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래서 양수인 거, 그죠? 음수인 거 다 버리고. 알겠죠? 그 중에서 양수인 것 중에서 얘보다 폭이 넓은 거 요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완전히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x축의 대칭이면 뭐가 그렇죠? a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난다.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y에다가 k 넣고, 그죠? x좌표 6이니까 x에다 6 집어넣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6에 36.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0이다 약분하면.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얘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말로 안 나와 있고, 그죠?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말로도 나와 있군요. 엄청 친절한 문제군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그림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요 점을 지난다. 원점 꼭지점으로 하면 그렇죠. y는 ax제곱.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되니까 y에다가 1, x에다 2분의 1,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a다. 40 곱하면 되나요? 그죠? 그래서 40 곱해서 a는 4다. a가 4니까 당연히 y는 4x제곱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자, 1차 함수 그래프 그냥 모양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평행 이동을 배울 거라서 잠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다. 알겠죠? 2차 함수도 y축 평행 이동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곧 이어서 배울 거니까 y축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전부 다 b만큼씩 올라가는 거예요. b가 음수면 내려가겠죠. 어쨌든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게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고 그 식이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다음 시간에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